안녕하세요. 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레티네이 사용법 성인 여드름 편인데요.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이나요? 제가 뭘 좀 하고 오긴 했어요. 제 연구실에 오기 전에 집에서 메이크업 영상을 찍었는데요. 50대를 20대로 보이게 하는 메이크업 방법, 링클 테이프를 이용한 그 메이크업법을 소개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주말이라 촬영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 50대가 20대처럼 절대 안 보입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카메라를 멀리 잡았어요. 오늘 중요한 여드름을 해결해보는 영상을 촬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본인 턱드름 고민도 하시면서 청소년, 사춘기 자녀들 막 여드름 뒤집어지는 거 걱정도 하시기 때문에 한 집안 여드름 특집으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한 집에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아이가 있으면 재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출산을 해서 아이가 사춘기 왔을 때 엄마가 아직 갱년기가 아니거나 아예 늦게 낳아서 엄마 갱년기가 아예 지난 이후에 아이가 사춘기가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갱년기와 사춘기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호르몬이 원활한 집안도 계셔서 엄마는 뭐 갱년기가 뭐야 이렇게 계속 기분이 좋으시고 아이도 사춘기 없이 지나가는 가정도 계실 거예요. 제품들을 좀 들고 왔는데요. 엄청나죠? 이 제품들이 뭐 제가 누구한테 쓰는 거 아니고 다 저희 가족용이고요. 주로 제가 다 사용합니다. 이 여드름 연고들, 이게 처방받는 여드름 연고들이라고 해도 이게 단독으로 쓰이지 않잖아요. 이 화장품과 연관이 있고 레이어링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리서치도 하고 해서 제가 제품들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여드름 막 제품들도 많고 화장품도 많고 스킨케어 전문가인데 왜 아직도 여드름이 나냐? 여드름은 난 다음에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나는 것을 막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호르몬성으로 나는 여드름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나지 않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저처럼 청소년기에 피지선이 한번 얼굴에 활성화돼서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깔렸던 사람은 이게 다시 재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 여드름도 마치 당뇨처럼 반려 증상이에요. 저희 집 상황도 얼마 전에 제 갱년기 턱드름과 청소년 여드름이 얼굴 전체에 퍼지는 흔한 여드름 재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제압이 된 상태예요. 제가 답답한 상황을 겪었거든요. 여드름 연고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 집 청소년이 그 여드름이 발병했을 때 제가 초기 대응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여드름이 이렇게 올라올 때 씻어라, 발라라, 연고 써라, 관리법을 알려줘도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드름이 굉장히 심할 때는 막 땅땅한 게 올라와서 이렇게 긁히고 패인 자국도 있었는데 어른이 되기 전 아이들은 여드름을 다 잡으면 상처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드름 관리편 영상도 붙여놓을 테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그렇고 여드름도 그렇고 스스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 관리가 안 됩니다. 생활의 달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칼질을 잘 하신다든지 뭐 엄청 청소 정리 정돈을 잘 하신다든지 본인만의 생활의 달인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생활의 달인이라면 무슨 달인이지 생각해보니까 저는 여드름 관리의 달인이라고 저를 말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한 15 전후부터 여드름이 발병해서 지금 50대 꺾일 때까지 여드름 35년간 여드름 보유자이면서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결국 어찌 제 얼굴을 트릿해서 지금 그렇게 큰 여드름 데미지 없는 상태로 살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드름 관리법은 어떤 전문가적인 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여드름을 관리해온 사용자, 소비자, 환자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드름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딱 떨어지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써서 확 낫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할 때 어떤 재료를 순서대로 잘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이 여드름 치료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매뉴얼대로 잘 해도 그게 자기 피부 타입에 적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 경험치, 35년 여드름의 경험치를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나의 갱년기는 너의 사춘기보다 무섭다 이기 때문에 갱년기나 사춘기도 다 호르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갱년기가 사춘기보다 무서운지, 여드름도 왜 갱년기 여드름이 사춘기 여드름보다
더 무서운지 한번 짚어볼게요. 사춘기들은 인정 안 할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막 어느 날 애들이 막 하늘이 꺼질 것 같고 막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무드가 되게 우울하고 칙칙하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심각한데 뭐 어차피 사춘기들은 이 영상을 볼 게 아니니까 제가 편파적인 갱년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2병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갱년기 아줌마가 무서울까요? 편파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사춘기들은 막 감정이 너를 띄워서 업다운이 있잖아요. 저희는 다운만 있습니다. 업이 없어요. 점점 처질 일만 있죠. 사춘기는 그 사춘기 호르몬 널뛰는 시기를 지나면 무드가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지만 갱년기 무드가 이게 바닥을 치게 다운이 되면 회복이 안 돼요. 사춘기는 이제 청년기로 가면서 생활도 힘들고 뭐 인생에 고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잘한 재미를 볼 수 있거든요. 연애도 하고 뭐 친구도 재밌고 미래 희망이 있어요. 갱년기는 저희가 이제 나가서 누구를 새로 만나면 할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앞으로 즐거울 일이 그냥 손주 볼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손주 보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춘기 때는 낙엽만 굴러가도 함께 웃을 친구가 옆에 있지만 저희 갱년기는 낙엽 떨어질 때 친구들도 전부 다 우울해요. 여드름만 놓고 봐도 사춘기 여드름은 어찌 해서 잡으면 그 이후에 이 스카 관리나 상처 회복이나 이렇게 회복될 시간이 있는데 저희 갱년기에는 여드름이 크게 땅땅하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자국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여드름 처치했지만 그 자국 까맣게 남아있어요. 아마 한참 남아있을 거예요. 이래서 갱년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나이가 다 이깁니다. 이런 호르몬 널뛰는 상태로 피부 좋은 갱년기 엄마와 피부 좋은 사춘기 자녀가 한 집에 있어도 힘든데 엄마는 턱드름 나고 아이들은 여드름 막 뒤집어지고 사춘기 청소년 여드름이 땅땅하게 올라오면서 아프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이 여드름은 막 창거리 돼 있고 이러면 이게 재난 상황인 거예요. 서론이 길었지만 이 영상에는 갱년기 여드름 해결하는 법, 사춘기 자녀 여드름 해결하는 법, 마지막에 이 모든 제품들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드름은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이렇게 건조해 생긴 좁쌀 여드름부터 턱드름, 사춘기 청소년 여드름, 피부 타입별로 여드름이 이렇게 발현돼서 나타나는 형태도 틀린데요. 갱년기 턱드름과 사춘기 땅땅한 여드름이 유사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드름은 관리법을 여러 조합으로 말씀을 드려도 피부에 따른 또 여드름 스테이지에 따른 리액션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 방법도 모두 피부에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이 레티네이 연고를 여드름 연고로 써도 되냐? 네, 됩니다. 여기 난 여드름에 레티네이를 용량 높은 거 0.05%를 굉장히 콩알만큼 발랐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걔가 내버려두면 크게 스카 남을 거를 한 번에 말려주려고 양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드라이 됐어요. 문제는 플레이크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플레이크는 또 막 크림을 발라서 없앴는데 색소 침착이 남아있습니다. 뭐 한참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연고를 쓰면서 없어지길 기다려야죠. 저희 나이 때는 사실 여드름이 안 나야 돼요. 이게 한번 나면 그 여드름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게 자국, 스카가 색소 침착으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럼 아이들한테도 얘를 쓰냐? 아이들한테는 광민감도가 없는 이런 디페린, 아다팔렌 연고를 쓸 수가 있겠죠. 아이들은 막 열내고 뛰고 밖에 햇빛 맞고 자외선 차단 안 되고 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게 광민감도가 없는 아다팔렌 여드름용으로 이게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 팔고요. 한국에서는 아마 이거 디페린도 처방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존닷컴 이런 데서 구입하실 수는 있어요. 여드름 연고도 뭐 진짜 수십 가지 많습니다. 이 여드름 얘기를 갖고 제가 밤을 샐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여드름 수칙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드름 수칙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 여드름이 올라오기 전에 눌러줘야 돼요. 올라올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밟아줘야 됩니다. 저희가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가 뭔가 땅땅하게 올라온다. 그럼 걔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스파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제일 악성으로 올라온 여드름이 뭐냐면 그러면서 짧게 있는 여드름은 걔는 순한 여드름이고 짤 것도 없이 막 땅땅하게 올라와서 두세 달씩 머무는 그런 여드름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레티네이 있으신 분들 레티네이 쓰시고 좀 양을 넉넉히 해서 스파 처리를 해둡니다. 사그러들지 않더라도 올라오는 여드름 양상이 조금 괜찮아져요. 여드름 수칙 두 번째, 각질을 지키면서 여드름을 잡는다. 이건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여드름을 30년 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과거를 돌이켜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저희 집 청소년에게도 이 방법을 썼고요. 여드름이 처음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오일이 많으니까 여드름이 나잖아요. 각질 제거제를 해서 스크럽을 하고 이 오일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래서 로션 뭐 이런 거 매티파잉 뭐 이게 드라이 시켜주는 로션 이런 걸 쓰거든요. 애시드, 아하바가 등 클렌저라든지 각질 제거, 살릭실릭산이 들은 로션이라든지 이런 걸 바르면 전체 피부에 여드름을 잡게 되면 이게 각질이 얇아지고 예민해지면서 여드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초 케어도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연고도 센 걸 쓰고 그러면 각질이 이중으로 시달리면서 이 붉은기가 오래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여드름 제품들의 경우 뭐 소염제나 알코올 성분이나 어떤 센 인그리디언이 들어있잖아요. 장기간 사용 시 피부의 보호막이 얇아지고 건조하고 얇은 상태가 되어 외부 오염물질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져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여드름은 여드름대로 하고 피부 관리는 피부 관리대로 하는 거예요. 피카들은 뭐 순한 세라마이드 크림 아니면 여드름도 약간 너무 이렇게 각질 벗겨내는 게 아니라 순한 모이스처라이저에 티트리 들은 거 이런 것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얼굴 전체에 각질을 건드리는 기초 케어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두 번째 수칙이고요. 여드름 수칙 세 번째. 국지전으로 끝낸다. 저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대 후반, 20대까지도 제 얼굴 전체에 여드름을 깔아봤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마에 났거나 턱에 났거나 볼에 났거나 이렇게 국지전을 났으면 그때 심각하게 여드름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한 자리에서 끝나는데 이마가 볼로 넘어오고 볼이 턱으로 번져서 이게 전체에 깔리면 정말 이게 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업적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 전체 깔린 여드름 청소년을 해결한 건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일단 이렇게 여드름이 번지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항생제부터 타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체 번진 여드름은 연고로는 안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청소년 여드름 편을 참조하셔서 처방받는 약이나 연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여드름이 이게 턱이 조금 났다. 그럼 오버 더 카운터 그냥 약국에 가서 연고를 타시면 돼요. 뭐 여드름 연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연고는 끝에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이런 약국에 파는 오버 더 카운터에 살 수 있는 연고를 그냥 스파 처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안을 잘 안 하잖아요. 비누세도 대강하고 이러니까 토너도 좀 닦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고도 바르고 이게 비타민 세럼류도 좀 아이들이 써주면 좋아요. 그럼 pH 조절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습제 바르고 선크림 바르면 좋은데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들이 멍게가 대회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드름 수칙 네 번째 베개 커버, 필로우 청결에 진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헤어 제품들 낮에 뭐 저희가 스프레이나 아니면 이 머리도 건조하다고 막 뭘 바르잖아요. 그거 그대로 자면 이게 필로에 묻고 얼굴에 묻고 이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이게 헤어 컨디셔너는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여드름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필로를 커버 맨날 빨기 힘들다 그러면 아이 방에도 그냥 수건 같은 걸 하나 덮어주세요. 머리 안 감고 잘 수 있잖아요. 계속 필로에 막 일주일씩 박테리아가 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드름 수칙 다섯 번째, 튀김 밀가루나 매운 밀가루를 먹지 않습니다. 뭘 먹어서 여드름 난다고 절대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면 그게 프로브하기가 힘들고 그런 논문이나 이 통계를 뽑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래 여드름을 달고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가 뭘 먹으면 여드름 나는지. 매운면, 튀김 밀가루는 그냥 여드름 만듭니다. 여드름 내일 만들고 싶으면 오늘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봉지 뜯어서 먹는 패키지 푸드 그런 게 청소년 여드름에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없죠. 다 먹어요. 온데 번져 보면 이제 그때 정신 차릴 거예요. 저희 청소년도 나중에 양배추 주스까지 마셨어요. 본인이 그거를 탈피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이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저희라도 이 갱년기 색소 침착되는 여드름 나지 않게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여드름 수칙 여섯 번째. 이제 어른들은 안 그러지만 아이들이 손톱을 뜯잖아요. 이거 정말 안 돼요. 손톱을 뜯으면. 만약에 적출을 한다면 뭐 병원에 가서 적출하시거나 본인이 또 여드름 적출하는 거 저도 영상이 있지만 많은 분들 영상이 있거든요. 올바른 적출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손으로 뜯으시면 절대 안 돼요. 여드름 수칙 일곱 번째. 저희가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고 뭐 얼굴에 여드름이 번지기 시작하면 드라이 아웃 시키고 싶기 때문에 평소 바르던 걸 잘 안 발라요. 충분히 얼굴에 보습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킨케어 기초 루틴을 지키면 좋습니다. 얼굴이 항상 이렇게 촉촉하게 유수분감 밸런스 있는 그런 기초 루틴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여드름 수치 8번째. 어떤 연고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저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자기 여드름에 처방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저차방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항생제를 먹었는데 안 맞다. 그럼 다른 항생제를 갈아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루틴을 바꿔서 어떻게 하든지 이 여드름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저희 집 청소년 됐고 미국 피부과에 갔을 때 그 선생님은 그냥 1년 먹어도 된다 그러셨어요. 항생제를. 미국 사람들은 더 이렇게 약 먹는 거에 대해서 를 안 하잖아요. 말이 그렇지 자라나는 아이한테 항생제 1년 먹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 먹을 때 집중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낮은 연고를 써서 관리를 해줍니다. 이 창고를 할 때 너무 약 없이 버티려고 하면 힘들어요. 효과적인 복합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티패드법이잖아요. 이 만드는 법도 영상 이제 말미에 붙여놓는데 각질 제거를 해서 오일을 뽑아내지 말고 이런 티패드로 그린티 페퍼민트 티패드인데 이런 걸 얼굴에 붙여서 오일기를 잡아냅니다. 이걸 그린티를 우려서 세수하기 힘들지만 저희가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고 일주일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티패드법을 사용을 하고 또 다른 조합은 저녁에는 레티네이 스티바의 트레티노인을 바르고 낮에는 이 아다팔렌 디페린을 바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름을 하나로 통일해 놓으면 좋은데 이게 또 한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레티네이하고는 벤졸 페록사이드를 같이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오버 더 카운터 저렇게 집어 살 수 있는 제품들은 살릭실릭산이 한 그룹이고 벤졸 페록사이드가 한 그룹이에요. 아다펠란하고 벤졸 페록사이드 그룹은 있는데 이 레티네이하고 벤졸 페록사이드는 또 같이 쓰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의 여드름 치료 조합은 살릭실릭산이나 맨델릭 애시드 필링이에요. 필링은 또 이 필링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너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낫는다 그러면 이런 애시드를 면봉에 찍어서 이렇게 스팟만 바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10분 뒀다가 이제 세안하시고 토너하고 여드름 연고 바르고 이렇게 로션 바르고 그런 관리법이 또 하나 주요하게 되는데 오늘 50대, 20대처럼 보이는 메이크업을 하고 너무 갱년기, 사춘기, 막 호르몬 아줌마스러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아무 소용이 없네요. 저희 집 사춘기를 보니까 이 여드름은 너무 괴로웠지만 그 여드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관리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스스로 좀 조심하고 저도 이 여드름이 제 발목을 안 잡았으면 요즘같이 건전한 생활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드 너무 안 좋을 때 제가 맥도날드 가서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랑 막 라떼, 모카 이런 거 마시면 기분은 확 풀리거든요. 그러면 여드름 한두 개는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되게 건강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여드름도 저희가 저희 생활을 돌아보고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피부 색소도 바른다고 생각할 때는 관리가 안 되다가 이렇게 누른다, 진정시킨다 하니까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여드름도 이걸 한 번에 때려잡는다 생각해서 막 센 것들을 들이부을 때보다 그냥 피부를 좀 순하게 관리하면서 여드름 스팟 관리를 하고 이게 왜 까매졌어 안 없어졌어 그래서 거기다 뭐를 또 하고 해서 피부를 정말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여드름 자국 색소 침착이 있어도 그냥 꾸준히 뭐 비타민 바르고 하면 몇 달 있다 없어지겠지 하고 걔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그럼 또 언젠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이 갱년기와 사춘기가 부딪히는데 갱년기 여드름과 사춘기 여드름까지 저희를 괴롭힐 때 부디 이 여드름 제압하시고 화목한 가족 분위기 만드시기 바랄게요.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클래스에서 만나요. 여드름 연고를 좀 순한 아이들부터 센 아이들 마일드한 트리트먼트부터 스트롱한 트리트먼트까지 지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다 제 얼굴에 쓰는 거라니 놀랐습니다. 이런 게 그냥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여드름, 요거는 살릭실릭 들은 거. 초기 여드름에는 이런 게 듣거든요.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여기 비슷한 성분인데 요건 살릭실릭 듣고 이렇게 배합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드름 연고가 본인한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버 더 카운터 여드름 그냥 한두 개 났다. 실질적으로 이마에만 났다, 볼에 맞게 났다 이럴 때는 일단 약국 연고를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이런 필패들도 피지 조절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미국 슈퍼에 흔히 파는 거고요. 얼타에도 팔고 한국 올리브영 이런 데 파는 브랜드죠. 이건 굉장히 순해요. 요즘에 브랜드마다 이런 필링 패드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뭐 다 글리칼릭, 살릭실릭 애시드 이래서 뭐 브라이트닝 되고 뭐 그런 건데 여드름 피지 조절하는 데 쓰고요. 한국 약국에서는 이 디페린, 아다펠렌 그냥 살 수 있어요. 약국에 나오기 전에 처방 받는 게 이
아다펠렌인데 이건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거를 처방받아야 되고 그냥 아마존에서는 디페린 정도 사실 수 있어요. 같은 성분의 같은 제품인데 비타민 A인데 이게 광민감성이 낮기 때문에 낮에 발라도 되고요. 요게 또 잘 듣는 분들은 여드름 치료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사춘기 아이들한테 이런 크림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맞아서 여드름이 사그러들면 다행인데요. 또 그렇지 않다면 클린다마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국 클린다마이신이고 이거는 미국 처방약 클린다마이신인데 이건 항생제 연고예요. 클린다마이신은 여드름에 톡톡 바르시거나 또 코에 블랙헤드 많으면 코에 살짝 발라서 블랙헤드 없애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요 다음 차세대 버전이 뭐냐면 이건 에피듀오 포테라고 아다펠렌, 저 디페린 아다펠렌하고 벤졸 페록사이드 섞어 놓은 거예요. 어떤 배합이냐에 따라서 여드름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틀리거든요. 아침 저녁 바르셔도 되고요. 이 에피듀오 포테 아다펠렌 벤졸 페록사이드 조합이 잘 맞아서 여드름이 또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최신 버전 조합이에요. 클린다마이신하고 벤졸 페록사이드 조합이죠. 한국 약도 있어요. 그것도 병원 처방 받은 건데 듀아겔 그거를 왜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라고 하는지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처방 받아온 건데요. 요게 이제 같은 조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신 조합이죠. 항생제하고 벤졸 페록사이드 여드름의 이중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드름이 심하다 그러면 클린다마이신 벤졸 페록사이드 조합으로 처방을 해달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레티네이 마이크로라는 0.06% 트레티노인 레티네이인데요. 저희 사춘기를 해결한 게 이거예요.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먹이면서 이걸 아침에 발랐고요. 이 레티네이 이를 저녁에 발랐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트리트먼트도 같이 했습니다만 스티바 레티네이 저희가 이거 갖고 있으면 여드름 연고를 쓸 수 있죠. 저희 갱년기 턱드름 같은 데는 이 스티바 크림을 스파 처리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여드름 스카 걱정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오버 더 카운터에 팔거든요. 아마존닷컴에서 살 수 있는 스카 테라피 젤 스카 없애는 그런 연고고 이런 게 한국 제품으로는 TV 광고하는 노스카나 이런 게 흉터 치료제니까 같이 써주실 수가 있어요. 이 여드름이 너무 땅땅한 여드름이 올라온다. 그럼 이렇게 얘가 열이 나요. 그래서 여드름 딱딱한 걸 조금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건 만 얼마? 연고 외적인 트리트먼트는 이런 게 있죠. 이것도 마리오 바데스코의 드라잉 로션. 이게 성분이 이게 설퍼하고 살리실릭 애시드 들은 거거든요. 그걸 면봉에 묻히셔서 잘 때 여드름을 굳히는 드라이시키는 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링제들이 있죠. 이건 살리실릭 맨델릭 애시드 섞인 거고 얘는 살리실릭 20%.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애시드 섞인 필링인데요. 사실 필링은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이 살리실릭이 연고로 팔면 2%, 5%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20이면 굉장히 센 건데 한국에서는 이게 오버 더 카운터에 안 팔고요. 아마존닷컴 이런 데서는 사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 필링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필링은 너무 세게 되면 또 피부에 안 좋거든요. 저희 집 갱년기와 사춘기에 저는 물론 살리실릭을 썼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연고 바르기 전에 면봉으로 스팟에만 바르고요. 한 5분, 7분 있다가 물로 씻거나 또 안전하게 필링을 하고 싶으면 이 뉴트럴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이 필링을 하면 이 필링이 물 씻어내도 계속 그 필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화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 pH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이런 제품 쓰셔도 되고 베이킹소다와 물을 1:1로 섞으셔서 바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중화시키고 세안하실 수 있어요. 땅땅한 여드름 잡는 데는 얘처럼 효과가 빠른 게 없습니다. 연고는 사그러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살리실릭 애시드 필링은 바로 가라앉혀요. 만약에 필링 제품을 쓰면 필링 제품을 하고 다시 물로 세안을 한 다음에 토너 바르고요. 이런 세럼류를 써주세요. 이런 징크 들은 세럼류 이런 걸 써주시고 보습제를 써주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여드름 보습제가 아닌 일반 보습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시카 들은 거, 뭐 피부 진정되는 거, 세라마이드 들은 거, 오일 컨트롤 되는 이런 류의 모이스처라이저를 써주는 게 피부에는 더 좋아요. 연고를 바릅니다. 연고를 바르고 패치들을 써줄 수 있죠. 이런 게 뭐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거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냥 너무 괴롭다 그러면 이런 패치들도 써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기본 루틴이고요. 만약에 그런 팁 패치를 쓰신다 그러면
이건 1차 세안한 얼굴에 티패치를 먼저 올리세요. 이건 물로 씻어낼 필요가 없이 이 티패치를 한 드라이 될 때까지 10분 붙이고 나서 다시 토너 하시고 세럼 바르고 연고 바르고 이런 순서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여드름 다 확 잡으셔서 깨끗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랄게요. 여드름 피부용 티패드법입니다. 석기제는 그린티만 들은 티백, 그 다음 페퍼민트 티백을 이렇게 조그만 컵에 농축해서 우려 놓으세요. 이런 건 사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까지는 쓸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양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면솜을 담궈서 패드를 만드셔도 되는데 티트리를 섞을 때가 있거든요. 한 방울 또는 2방울 정도 떨어뜨리고요. 이거를 약간 섞어준 후 이 패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티패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드름이 빨갛게 올라왔을 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걸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이 티패드를 붙이면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피지 컨트롤도 좀 됩니다. 저희가 녹차 세수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코 같은 데 붙이실 때는 이걸 살짝 이렇게 찢어서 얇게 해서 붙이셔야지 잘 붙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피부에 붙여두는 거죠. 이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티는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아요. 오일은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또 각질이 민감해진 상태, 각질이 이렇게 헤어져서 얇아진 상태에도 티트리 오일은 너무 셀 수 있고요. 또 남학생들한테 호르몬 교란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너무 힘든 이 갱년기에 턱드름에 시달리시고 거기다가 자녀 여드름까지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